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인가요?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이제 확정된 게 여야가 그 3%를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겠다고 이제 어제 속보가 떴고, 오늘 뭐 이제 내일 통과되나요? 하여튼 뭐 100%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안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약해지면은 좀 곤란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이제 배당 분리과세,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쉽게 안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대 주주가 뭡니까? 재벌이잖아요. 재벌, 뭐 준재벌. 그래서 뭐 어저껜가 이제 급등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선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찬성을 한 거죠. 상법 개정안.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같아요. 그래서 좀 한심하죠. 그 주식시장을 지금 키워야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동 걸면 민주당이 욕먹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생물보호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생물보호법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생물보호법의 원래 주요 타깃이 뭐냐면 CMO와 CDMO가 있고, 또 하나는 유전체. 보자마자 사실 감이 오죠. 그래서 유전체 기반 데이터 유출을 방지를 하는 거고, CMO는 공급막 무기화 가능성이 있고, CDMO도 그렇긴 한데 CD는 이 디벨롭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공정 데이터 보안이 이제 새어나간다 이거죠. 우시 앱텍이나 우시 바이오로직스. 유전체 기반은 뭐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뭐 이런데, 어, 유전체 관련 기업은 뭐 지노믹스 빅데이터 이건데, 뭐 빅데이터 하니까 벌써 이제 알겠죠. 생명정보 데이터 유출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GI나 MGI 테크, 컴플리트 지노믹스, 사실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유전체 시퀀싱, 유전체 분석 장비, MGI 시퀀서 다 이쪽이죠. DNA 유전체 정보가 중국 정보로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 리스크, 이거에 제일 크고. 그래서 유전체 기업은 국가 안보 위협 인프라로 간주되며 미국 국방부 NIH 등이 이들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NIH는 뭐 미국 국립보건원이고요. 그 CDMO, CMO 기업은 제조 생산 아웃소싱을 하는 건데, 일단은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자동차보다 더 큰 거죠. 코로나 때 그거를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걸 경험을 했죠, 미국이. 근데 이거는 제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이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 중급이 이걸 무기를 삼는다,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신약 제조기술 항체 플랫폼 데이터 유출도 있다. 신약 후보 임상, 비임상 데이터를 중국이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디벨롭먼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CDMO조차 단순 제조 위탁이 아닌, 단순 제조 위탁도 서플라이 체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협적인데, 핵심 기술 축적 수단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중국 CDMO에 임상 샘플, 세포주, 단백질 구조 등 핵심 자산을 맡기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판단입니다. 그 세포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거죠. 이거는 셀 라인이라고 이제 영어를 하는 건데, 충분히 실험할 수 있게 세포를 많이 확보해 두는 거고, 실험용 세포를요. 그 생물보안법 진행사항을 한번 보면, 현재는 이제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또 재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아픈 상황이죠. 생물보안법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를 할 것처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2월에 연내 통과가 무산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로 연기됐고, 상원 일부 반대와 절차상 문제, 중국 기업 로비 등으로 지연이 됐다. 3월 달에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공식 통과가 됐고,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 바이오로직스 활동 제한 확정을 했고, 5월 6월에 민주당의 피처스 상원의원 법안 제출진 공식화를 했다. 6월 현재 법안은 곧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상원 제출진 공식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시행시 당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2032년부터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 금지. 그래서 중국 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제기한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사해본 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국 CDMO 바이오텍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뭐 반사수혜를 기대했죠, 한국이. 근데 이제 업계와 전문가 전망을 보면 올해 내 미국 생물보안법의 최종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논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매하죠.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바이오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생물보안법 통과가 왜 지연이 될까? 그러면 산업 충격 우려, 빅파마 로비 반대, 정치 일정, 이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의회 내 의견 불일치 이렇게 있는데, 미국 빅파마 화해자나 머크가 우시아 수천 건 계약을 체결 중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에 임상 FDA 승인 지연 공급 공백을 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CMO의 타격도 있지만, 약을 못 만드는 타격도 있지만, 그 R&D 쪽에서 상당히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전 그것까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계 반발 강함, 당장 법 통과 시 미국 환자도 피해라는 논리로 의원들 설득 중이다. 그리고 의회 내 의견 불일치, 일부 공화당 의견은 중국 견제 찬성한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 무역은 자충수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통과 어렵다. 상원 구도 불확실, 법안 성격적 강제성이 크다. 법 통과 시 우시 등 중국 기업과 거래 중단, 업계 속의 R&D 차질 클 가능성, 대체 CDMO 인프라 부족, 론자 삼성, SK 팜테코 등의 수혜 대상이긴 하나, 이게 단기적으로 모든 수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에다 넘길까요? 그럼 인도는 또 품질 관리 또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려면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보다 정치의 민감도가 낮다. IRA나 칩스 액트처럼 국가 전략 산업 인식이 덜하다. 정치 동력 약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자리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이 타는 상황이고, 우시 제재 후에 론바 삼바 론자와 삼성바이오를 대체가 왜 안 되냐. 근데 미국 빅테크가 아니라 빅파마가 우시바이오를 선택한 사례가 많았던 것은 특히 신약 초기 개발, 퍼스트 인클래스 임상 초기 단계와 R&D 협력 시에서 우시의 강점 때문이다. CRDM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RO라는 뭐 말도 쓰죠. 그래서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CRO, Development, Manufacturing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CMO뿐만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개발, 임상, 생산까지 통합 지원하며 기술 속도, 품질,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신약 초기 개발, 퍼스트 인클래스 281건 수주. 그래서 혁신 신약 바이오틱 R&D에서 협력에서 강점, 속도, 기술, 품질, 서비스, CRDMO 모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CMO 중심이고, 론자도 CMO 비중이 70%나 돼요. 그래서 론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규모 CMO의 강점이다. 여기도 역시. 그럼 대체를 누가 하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빅파마가 우시를 많이 쓰는 이유와 현실은 의존도가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의 79%가 CDMO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R&D와 임상 공정 역량이 뛰어나다. 그리고 인력 기술력을 보면 우시 앱텍은 2만 명 이상의 화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인력풀이 압도적이다. 론자 등으로 대체가 어려운 구조적 이유는 공급망 충격이 있다. 그래서 중국 CDMO가 미국 내 의약품의 20%, 25%를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대체는 임상 FDA 승인 지연, 공급망 혼란, 약가 인상, 그 생산 능력 설비 부족. 그러니까 우시가 갑자기 없어지면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공장을 갑자기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허가, 설계, 밸리데이션 이런 거 승인을 받는 것도 수년이 소요되고 R&D 협력 공백. 그래서 R&D를 할 수 있는 거는 우시다. 그 비용 및 전환 리스크, 인도 등 대체 CDMO에는 품질 기술 규제 대응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 전환 과정에서 품질 검증, FDA 재승인. 제약이잖아요, 제약. 약이기 때문에 차도 중요하지만, 차도 안전하고 직결되지만, 제약은 이제, 약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빅파마의 실제 우려와 로비, 미국 환자도 피해를 본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론자 등으로의 단순 대체는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 빅파마와 바이오 산업 전반의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뭐 근데 이제 뻔한 얘기죠. 이거는 뭐 대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언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 타격 우려는 현실적이며 의회 논의와 로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이오 시큐어 액트를 재추진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시의 CRDMO는 뭐냐? 비용 절감과 속도,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준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빠른 연구 속도. 그러니까 분담이 되는 거죠. 전문성과 기술력, ADC 이증 항체, 백신 등 특화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빅파마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이것만 하니까요. 리스크 분산. 빅파마는 여러 신약을 동시에 개발하는데 모든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외부 전문 업체와 분담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발견, 타깃 발견, 항체 생성, 최적화 등부터 전임상,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약 후보를 직접 설계, 생산, 분석.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할이 큰 거예요. 우시는 빅파마의 전략가에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고 다듬는 역할을 하며 빅파마는 이를 임상 상업화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의 발명 자체는 안 하지만 화이자 머크가 기초 후보 물질을 만들면 우시가 세포주 개발, 단백질 생산, 전임상 시료 제작, 임상용 생산까지 그러니까 CRO, 매뉴팩처링 쉽게 말해 아이디어는 빅파마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몸으로 구현하고 대량 생산할 손이 우시다. 빅파마가 왜 우시를 쓰냐? 싸고 빠르다, 인프라 강력하다, 노하우 많다, 글로벌 600건 이상 CDMO.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싸니까 쓰는 건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싸고 빠른데 굉장히 퀄리티도 뛰어나다. 그래서 화이자가 항체 신약 후보를 발굴하면 우시가 동물 실험용 물질을 생산을 하고 성공 시 임상용 상업용 물질 대량 생산까지 연결을 하고 그래서 우시는 신약 아이디어를 내는 뇌는 아니지만 그걸 현실로 구현하는 손과 공장 역할을 한다.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다. 왜 우시가 신약 개발 기획까지 관여하나?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분업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용 리스크 감소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었는데 초기 개발은 바이오텍 CDMO가 후기 임상 승인은 빅파마가 맞는 분업 구조로 전환을 한다. 바이오는 바이오 벤처가 되고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에러를 하면 이제 기술을 사가서 임상을 진행시키죠. 실제로. 그 실험 설계, 세포주 개발은 우시 등 CDMO가 하고 자금, 허가 마케팅은 빅파마가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신약 아이디어는 미국, 유럽의 5인 이하 자금 바이오텍이 낸다.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바이오텍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험할 기술, 장비, 인력이 없다. 전부 우시에 외주를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이 됐다는 거죠. 우시가 신약 후보 개발, 실험 설계, 동물 실험 생산까지 대행을 하고 임상, 일상 진입 전 빅파마가 그 회사를 인수한다. 결과적으로 우시가 바이오텍의 실물을 거의 다 해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하면 CMO, CDMO, 풀서비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많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참여할 때 이거는 이제 생산만 하는데 우시는 전임상, 임상 초기 단계부터 관여를 한다. 삼성은 공장을 잘 짓고 잘 돌리는 회사고 우시는 신약을 만드는 전 과정을 손에 익힌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가 뒤처진 이유는 과거에는 CMO 위주 전략이었는데 R&D 지원 역량 키우는데 한계, CDMO는 최근에야 본격 진입.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CDMO는 초기 후보 물질부터 관여하는데 리스크, 노동 집약도가 높고 선투자 많고 성공 보장 적은 비즈니스다. CMO는 이미 성공한 양만 생산만 하면 되니까 삼성 특유의 리스크 회피, 효율 우선 문화 맞음.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전까지는 CMO 중심의 위탁 생산 수요가 많아서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mRNA 등 신약 개발이 급증을 하면서 CDMO 수요가 폭발을 했다. 그제서야 삼성도 방향 전환을 했다. 자, 생물보안법 통과 지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건데 정치적 절차와 의원의 의견, 중국 기업의 적극적 로비, 세부 조항 조율해서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긴박성 부족. 이게 이제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바이오가 안 좋으면 코스닥이 급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루는 거거든요. 초당적 합의 사항인데 로비가 통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로비는 입법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도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이제 여론조언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단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반대 로비가 집중될 경우 법안의 통과 확률이 26%나 낮아진다는 실증 연구가 있다. 초당적 법안도 세부 조항 절차 우선순위에서 로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시가 성공을 한 거죠. 미국 내 이해관계자도 로비에 과세를 한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 로비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병행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외국 정보 및 기업의 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병행 추진 중이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로비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실제로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를 하겠다는 거는 중국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도 로비의 영향으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 반대 로비가 강하게 작동할 때 법안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세부 조항 조율이 지연되는 현상은 미국 내 입법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미국 정치에서 로비의 영향력은 실제로 매우 크다. 이걸 보면 좀 암담하죠. 생물보안법은 CMO, CDMO 타겟이어서 바이오텍 견제는 이제 대체 언제 하나 이거죠. 중국 바이오텍의 글로벌 약진, 한국의 상대적 위기. 저번에 이제 논문 피, 인용 건수, 기술 수출의 그런 규모, 금액 규모 다 했었죠. 미국의 견제 지원, 중국의 유리한 환경. 중국에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바이오 기업이. 그래서 한국 바이오 산업은 R&D 투자, 자금 조달, 혁신 신약 비율,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본격적 견제가 지연되는 동안 바이오텍의
이게 굴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바이오 강국 순위인데 미국이 이제 압도적 1위고요. 중국이 2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비슷하죠. 영국, 프랑스까지. 프랑스가 약간 떨어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GSK나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뭐 그리고 원래 순위에서 프랑스가 10위권 반이어서 바뀌어서 제가 이상해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보다 당연히 앞서 있죠. 프랑스하고 일본이. 근데 이제 좀 얘가 챗GPT가 좀 이상했어요. 한국은 제조 기반 특화형 바이오 국가다. 역시 뭐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시밀러나 삼바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기술기획 신약 기획력은 여전히 약하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일본보다 전체 기술력, 기업 생태계는 부족하다. 프랑스는 산업희를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 유럽 내 임상 제조 경험이 많다. 그리고 한국은 CDMO 기술 수출이 강점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일본은 다케다 중심의 승인 레퍼런스와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전통 규제 인프라 등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바이오 경쟁력을 비교를 하면 글로벌 신약 건수에서 신약 승인 건수에서 미국은 이제 다수가 있고 글로벌 제약사 존재감에서 다케다, 에다이, 츠무라가 있다. CDMO, CMO 사업이 한국이 앞서 있고 기술 수출 활발성에서 최근 5년간 한국이 앞서 있고 R&D 생산성은 일본이 아직 앞서 있고 벤처 생태계는 뭐 비슷하고 그래서 신약 개발 역량, 글로벌 제약사 인프라, 실제 블록버스터 보유 면에서는 아직 일본이 명확히 우위다. 그래서 생물보호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바이오에 불리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AI가 도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약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데이터 규모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중국은 자국민 데이터 수집이 법적으로 용이하며 규모가 압도적이다. 이거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 규모 차이가 나고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연산 인프라 차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게 있죠. 중국은 의대 선호 현상이 한국보다 크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AI 쪽으로도 가고 뭐 바이오 쪽으로도 가겠죠. 연봉이 훨씬 몇 배가 많으니까. 그게 또 심각하다. 빅테크와 연계된 바이오텍. 중국 바이오텍들은 바이두, 알리바바나 화웨이 등 AI 강자와의 연합을 통해 AI 플랫폼을 신약 개발에 통합 중이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다뤘냐. 코스닥이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이오가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가 왜 부진할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현재 크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7월달은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고 9월달 되면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급격히 인하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 미국의 빌리네어 중에 폴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폭등하던 15년, 17년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때는 게임도 한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뒤집혔단 말이에요. 게임, 바이오, 중국이 앞서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한 4년 전만 해도 전기차와 AI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4년 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도 좀 사고 그 코스피 쪽에서 종목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